고무발포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할 소방서의 소방관께서 입회하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토치로 발화 시험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럼 고성능 단열을 먼저 1차적으로 부여하면서 화재 안전성을 부여하는 게 PF 보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고무발포 단열재가 하는 역할은 PF 보드와의 융합에서 화재 안전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표면에 맺힐 수 있는 수분이나 결로들을 막아줄 수 있고. 이런 설치 사례 사진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니까는 상당히 좀 큰 물류창고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앞서 설명한 그 고무 발포 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공법 신자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 SNC코 주식회사의 정재한 대표님이 오늘 출연하셨는데요. 오늘 신공법 신자재는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 신공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한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한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무 SNC코 주식회사의 정재한입니다. 저는 이제 소재학을 전공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다국적 소재 회사에서 기술 파트부터 영업까지 쭉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사업체를 꾸려서 있게 됐는데, 최근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필요성, 또 그리고 물류센터의 화재 사고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면서 설계, 또 감리, 시공 쪽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많은 그 고객의 목소리 쪽에서 화재 안전성을 올리면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좋게 더 높일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국가과제로 건식 방열 공법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성능 단열재를 적용함과 동시에 열교를 방지하고 또 위생 성능이나 또 화재 안전성을 다 향상시킨, 그런 동시에 향상시킨 그런 건식 공법을 소개시킬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에 관련된 신공법인데요. 건식 시스템 공법을 이제 오늘 소개할 예정인데요. 지금 샘플을 지금 가져오셨죠? 네네. 네, 이거 보니까는 이게 바깥에가 지금 고무재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흰색 면을 저희가 기본적인 건식 벽체,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샌드위치 패널이나 뭐 건식 벽체, 또 저희가 말하는 콘크리트 벽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방습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패널 폼. 이게 이제 PF 보드인 거죠. 이제 PF 보드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단열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가 설비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발포 단열재에 해당을 하는데, 이 고무발포 단열재가 보다 높은 수준의 방습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고무발포 단열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융합되면서 보다 나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자세하게 뒤에 설명드릴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 또 건식 방열 공법의 주된 내용들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온 창고라든가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단열재하고 복합된 이런 방열 공사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자재죠. 신자재와 또 신공법, 이 내용을 좀 같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한 대표님이 준비한 우리 이제 PPT 내용이 있는데요. 그 PPT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천에 있는 저온 물류센터와 그다음에 그 인천 동남권에 있는 물류센터의 외벽체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연구소 쪽에서 물류화재센터의 안전성과 또 실증을 하기 위한 그런 저온 물류센터의 형태를 실증 유닛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설계 반영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신자재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좀 제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좀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 신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법 신자재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 신공법인데요. 방열공사 건식 시스템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 SNC코 주식회사는 건축물의 단열 그리고 방열 관련돼 있는 그 설계나 엔지니어링을 지원드리고 그에 관련된 소재까지 공급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단열, 방열, 방습, 방수, 기밀 솔루션에 대한 제공을 저희의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연락처는 아래처럼 제공이 되어 있고요. 혹여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신 사실에 혹여 의문점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 연락을 주시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이런 좋은 제조, 이런 저장시설에 공사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방열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처음 이 용어를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열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에서는 단열공사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네. 특히나 이제 저온 제조 저장 시설에서는 단열 대신에 방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방열이란 열기의 유입을 막는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을 방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냉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냉기를 잘 유지해야지만 네. 건축 단열과는 별도로 네. 이제 그 안에서의 저온 설비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저온 물류 시설이나 저온 제조 시설의 건축물을 같이 보존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실시하는 열의 유입을 막고 유지하는 단열 공사를 방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 그런 쇼핑이라든가 마켓 관련해가지고 이런 냉장이라든가 냉동, 이런 신선식품의 어떤 저온 저장시설, 창고, 뭐 이런 건축물의 용도를 할 때에 외부에서의 이 들어오는 열을 막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온도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 단열과 열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열공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쉽게 상상하신다면은 네. 건축물로서 저희 집이 있는데 네. 저희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하나의 공간을 저희가 방열 공간으로 형성해서 그 안에 냉장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예.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큰 냉장고, 뭐 큰 냉동고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통상 이제 건축사 업무를 하게 되면 단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단열의 플러스로 열을 방어하고 막는 그런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열공사의 중요 요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열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저온 시설, 설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마치 이제 건축물의 실이나 공간으로 존재를 하니까 건축물로 보지만 하나의 큰 냉장 냉동고로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신선식품이나 냉장 냉동 유통 식품 물품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국내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 관련돼 있는 네.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온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의 제조 시설이나 저장 시설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방열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열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단열 성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열 성능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저희가 단열재 두껍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네. 조금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방습 성능입니다. 방습, 말 그대로 습기를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 중의 습도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또 네. 보통은 온도가 높은 쪽에 더 높은 수증기의 양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온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부로부터 네.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네, 네, 보시면은 네. 맞을 것 같고 네. 그런 벽바닥 천장 구조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조나 ALC 블록, 샌드위치 패널 등의 방열 공사에 앞서서 반드시 방습 공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네. 방습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는 경우는 네. 그 성능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열층의 소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아. 경시 변화라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경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 설비가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냉기와 바람을 불러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기도 하고 네. 설비의 부하가 올라간 만큼 설비의 수명이 줄어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저온실 내부에 습기가 계속 침투를 하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해서 결로에 있는 그 수분들은 결국 구조체의 부식이나 단열재의 성능 저하
구조체 뒤틀림, 파괴 등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습이 이제 습기를 어떻게 잘 막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단열 공사에 관련된 공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공법에 따라서 이런 습기가 뭐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단열재가 부식되면서도 또 어떻게 성능이 약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열 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단열 성능과 습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 효율적인 공사 기간과 유지 보수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PPT 후반부에 계속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열 공사가 이제 습기가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더 강조를 좀 해주시죠. 네. 방습 성능을 방열 공사에 앞서서 네. 먼저 실전체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온 설비의 성능 보존, 다음에 단열재 성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고요. 이어서 이제 방열층의 성능 및 유지가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열층을 형성할 때는 당연히 좋은 시설에서 요구되고 있는 성능에 부합하는 소재를 선택을 해야겠고 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이제 화재 안전 성능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방열 소재를 선택할 때 적절한 화재 안전 성능을 가진 소재를 선택하고 그 공사 자체가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네. 기간을 가지고 공사될 수 있는지 또 추후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오늘 또 뒤에 살펴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방열 공사에 있어서 이 요소들을 잘 챙겨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식 방열 시스템 시장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센터 이러니까 좀 대규모 관련된 저장이라든가 냉동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바이오 그 제약에서의 어떤 공장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콜드체인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콜드체인이라는 말은 최초 이제 저희가 저온에서 제조하고 또 물류 이동하고 보관하고 또 사용자까지 전달하는 끝에서 끝까지 전체를 저희가 콜드체인이라는 말을 써서 서플라이 체인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방열공사가 가지는 의미는 물류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가정집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조금 더 포커스를 저온 물류 센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건식 방열 공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뭐 방열 공법들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폼 스프레이 방식에 대한 단열 공법들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샌드위치 패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벽체나 천장을 구성해서 박스인 박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샌드위치 패널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아주 공법이 용이하고 엔지니어링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자체가 조금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요소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최근에는 경질 단열재, 요즘은 고성능 단열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질 단열재를 사용해서 건식으로 방열 공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도 그 건식 방열 공법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능 보완이 일어난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PT에서 보드형 단열재를 활용한 패널 일체형 제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이 신제품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드형 단열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경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데 고성능 준불연 단열 심재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금 더 줄이고도 높은 수준의 단열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보다 최적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우수한 장기 단열 성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품질을 유지하고 저온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식 방열 시스템을 좀 소개를 좀 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느냐,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런 방열 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또 그런 제품을 잘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자라든가 유지 보수라든가 또 뭐 공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개발하신 건식 방열 시스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식방열 공법은 복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 LX 하우시스의 준불연 PF 보드 단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0.020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그 낮은 열 전도도 때문에 두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열재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성능 단열재들이 유기계 단열재라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데 LX 하우시스 PF 보드의 경우는 그 화재 안전성도 최근에 만족할 수 있고 경시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제2단열층으로는 고무 발포 단열재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제1단열층과 제2단열층을 구성함으로써 고무 발포 단열재는 LX 하우시스의 경질 보드 단열재들의 이음매 부분이라던가 네, 이렇게 보는 거. 예. 아주 미소하지만은 그 수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제2단열층에 해당하는 고무발포 단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습 성능으로 인해서 수분이 단열재로 침투해 있거나 또 그 단열재를 열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층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화재 안전성하고 이음매에 대한 어떤 그 열교를 방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성능의 단열 성능도 부여하고 또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성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열재가 두 개가 사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LX 하우시스의 준불연 PF 보드 단열재가 이제 1단열층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열재를 먼저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쪽에서의 어떤 습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고무 발포 단열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고무 발포 단열재인데요. 이 고무 발포 단열재가 같이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F 단열재하고 고무 발포 단열재를 같이 결합시켜서 말 그대로 단열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LX 하우시스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좀 보장을 하고, 그리고 고무 발포 단열재는 이 방습에 관련된 그런 거를 하는 게 되는 겁니까? 보다 자세한 구조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되어 있는 패널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콘크리트조로 또 건식 벽체로 골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벽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방습 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위에 이제 패널 폼보드가 건식으로 시공되고 고정이 됩니다. 건식 고정 방법은 열교 차단 파스너라던가 그런 고정 볼트 내용들을 사용해서 고정 부품에 의한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그럼 고성능 단열을 먼저 1차적으로 부여하면서 화재 안전성을 부여하는 게 PF 보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고무 발포 단열재가 하는 역할은 마찬가지로 PF 보드와의 융합에서 화재 안전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표면에 맺힐 수 있는 수분이나 결로들을 막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 융착으로 고무 발포 단열재가 이음매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드 단열재들의 미소한 수축에 의한 그 선형 열교를 고무 발포 단열재가 보완적으로 그 열교 라인들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무 발포 단열재가 위생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균 항곰팡이 성능으로 또 이제 보관 물품에 대한 보다 나은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냉동실이 영하 25도, 그리고 이제 외부는 상온이기 때문에 15도에서 25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온도차 때문에 뭐 결로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무 발포 단열재가 방습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연매가 없기 때문에 전혀 나갈 수 없게끔 잘 짜임새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어떻게 시공되는지 PF 보드부터 러버폼, 그러니까 고무 발포 단열재까지 한번 좀 시공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건식 방열 공법에서 최초 건축 벽체가 혹 또 천장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PF 보드 자체의 시공법 자체는 일반 건축에서의 단열 공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에 맞게 재단을 하고 또 자재를 건식법으로 열교 차단 화스너 등으로
고정을 하게 되고 또 형태에 맞추고 길이에 맞추어서 기둥이나 보에 맞게끔도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PF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식으로 가니까 훨씬 더 공사하는데 좀 편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고 네. 또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건식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의 별다른 분진 발생이라던가 또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공정하고 이제 섞이지 않고 별도로 각각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벽체가 다르거나 공간이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실 안에서도 다르게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동시 작업이 가능하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온 물류 창고라든가 습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단열재를 잘 사용을 해야만 나중에 물하고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PF 보드 시공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식 방열 시스템을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PF 보드가 부착이 된 곳에 이제 고무 발포 단열재가 네. 공간에 맞게끔 네. 저희가 엇갈림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 PF 보드의 이음매를 겹침 시공을 통해서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 PF 보드의 접합 부분과 겹쳐서 네.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F 보드 단열재 건식법에서 나올 수 있는 선형 요율을 예방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네. 또 연결되어 있는 고무발포 단열재 이음매들은 네. 화학적 융착에 의해서 이음매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도 튼튼하게 융착이 되고 그 부위를 통해서도 단열 성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네. 방습 성능과 단열 성능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것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방열층 시공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결로라든가 누수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이음새에서 나중에 뭐 열 교차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발포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면서 부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설치 사례 사진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는 상당히 좀 큰 물류창고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앞서 설명한 그 고무 발포 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무 발포 단열재 검은색 부위에 네. 그 형성되어 있는 벽면은 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하얀 부분이 이제 기둥과 그다음에 H빔, C형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네. 라인들입니다. 그 기둥에서 외부 쪽으로 샌드위치 패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네네. 그 샌드위치 패널과 C형광 사이에 검은색의 단열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식 방열 단열층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서 이음매 없이 전체가 하나의 벽체로 라인을 형성해서 네. 그러니까 방열층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PF 단열재가 있고 그 이제 제일 바깥쪽에는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골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규모가 큰 시설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냉장 창고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냉장과 냉동이 실 단위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있는 저온물류 대형 저온물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큰 공간에서 냉장도 있고 냉동이 있고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온도가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런 그 공사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콘크리트, 이제 저희가 PC라고 불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공사 기간이어서 네. 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좀 골조해서 지연이 좀 있었고 네. 공사 말미 부근에서는 이제 방열 공사라든가 또 전기, 기계 설비 공사들이 동시다발로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뭐 기존 공법과 다르게 이 건식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벽체의 방열 공법을 적용할 때 뭐 조명, 또 전기 케이블링이라든가 또 뭐 기계 배관, 또 냉동 설비들이 동시 작업으로 공간 내에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사 여건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건식 공법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다른 공정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사례 사진은 어느 그 물류창고입니까? 여기는 인천 동남권 저온물류센터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형 저온물류센터의
한 개 층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고 예. 이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외벽체와 방열층을 구성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네. 방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고 나니 예. 이제 결로가 생기고 좀 문제가 있어서 아. 방열이 보완으로 이루어져야 됐던 아.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었던 방열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장을 돌려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는 요소 때문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 네. 해당 도크 구간별로 해서 네. 저희가 설치하는 구간에서만 이제 도크의 도어를 5개소 정도를 이제 비워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네. 다른 도크 도어라든가 공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물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경우는 이제 보완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 후에 또 다른 이제 보완 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습식보다는 건식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 도크가 이런 또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할 때도 운영하는 곳은 오픈해 놓지만은 공사하는 부분은 막아놓고 또 공사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빔과 연동되어 있는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치 사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뭐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전체적인 면에 설치됐을 경우에 외부 벽체와 연결되는 빔이나 C형광이 네. 다 덮어지지 않아서 방열이 되지 않아서라는 우려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빔이 내부의 구조로 드러나 있고 그 뒷면으로 전체가 방열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H빔 너머로 이제 C형광이 형성돼서 이제 외부 샌드위치 패널이 형성이 될 때 그 C형광 부위 전체를 감싸고 C형광과 H빔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체까지도 다 감싸주는 방열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골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돌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열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감싸서 다 막아야 된다는 시공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 부위들 C형광이라든가 H빔 연결 부위에 대한 이제 방열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가동과 동시에 모든 습기가 차가워져 있는 저 라인을 타고 외부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러겠죠. 습기와 열기가 유입이 되겠죠. 그렇겠죠. 외부하고 접하는 모든 부위는 다 단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자, 이게 바닥 같은 경우는 두 겹 겹치면서 시공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있네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경질 단열재로 층을 구성을 할 때 네. 한 개 층으로만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이음매 부위들이 네. 선형 열교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친 부위들을 엇갈림 시공을 통해 가지고 선형 열교를 막아줄 수 있고 또 마지막 뭐 방석 테이프의 적용으로 그 열교 라인으로 하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습기들도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천정에 이제 H빔에 이제 골조가 드러나 있는데 이 골조 바깥에 이렇게 이제 방열 공사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도 지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골조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조 그 너머에 다 그 C형광이라든가 골조를 다 감싸가지고 다 방열 공사를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방열공사 건식 시스템에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 건식 공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설계자가 이런 공법을 선택하고 싶어도 또 시공자라든가 시행자라든가 그런 경비 문제, 공사비 문제, 또 공정의 문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중에 또 하자 문제라든가 유지 보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 건식 공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방열 공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히 이제 기존에 있던 공법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네. 크게 6가지로 지금 요약을 해두었는데 네. 뭐 공사비 절감적인 부분, 네. 그다음에 공기 단축, 그리고 건축물의 가치 상승이나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장기 단열 성능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품질에 대한 보증과 신뢰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건식 공법을 선택하는 이유. 자, 우리가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입니다. 시간. 공사 기간인데요. 공사 기간 단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법규에 대한 강화 내용이 있고 네. 또 기존에 있던 많은 방열 공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공법의 특성을 보시면은 네. 소재 자체가 이제 뭐 가연성이라던가 그런 화재 안전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 공정을 해야 되거나 네.
혹은 공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분진이나 그런 이제 부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네. 동시 공정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절대 공기를 필요하게 되는데 건식 공법을 쓸 수 있다면은 동시 작업이 동일 계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예. 그 부분은 이제 특히나 방열공사 설비 또 내부 마감에 대한 공기의 공사기간의 막바지 네. 그 부분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공사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 작업을 통해서 보통 수개월에 필요해지는 방열 공사기간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동시 작업을 통해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을 단축할 수 있는 2개월 그런 이상 요소가 단축했다.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아무래도 건식이다 보니까 다른 공정과 다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건식공법을 선택하는 이유, 장기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제 최초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제 단열 성능, 방열 성능에 대한 것이 5년, 10년, 20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도 큰 변화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장기 단열 성능이 변화하는 것을 경시 변화라고 부르는데 경시 변화. 저희가 많은 비교를 통해서 그런 장기 단열 성능을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했을 때 지금 LX하우시스의 패널폼 보드의 경우에는 대략 한 20년 정도의 기간에 10% 이내에서 열 전도도가 상승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 다른 소재로 되어 있는 유기계 경질보드 단열재 혹은 다른 습식이라든가 무기계 단열재들하고 비교했을 때 올등한 수준의 단열 성능, 장기적으로 단열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무알포 단열재 또한 아주 20년 정도 수준에서도 크게 단열 성능이 변화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장기 단열 성능에서의 변화 퍼센티지가 작다는 것은 저희가 뭐 좋은 물류센터를 건축하고 20년, 30년을 사용한다고 보셨을 때 방열층의 두께에 얼마나 많은 안전율을 부여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열 성능 대비의 변화율을 보면은 LX진 PF 보드 제품과 그 다음에 다른 타사 제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뭐 2배 넘게 차이가 나네요. 9.6%와 26.1%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건축물을 사용했을 때 이 성능이 말 그대로 엄청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단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큰 차이가 나네요. 저희가 방열 설계를 할 때 이제 최적 단열재 두께를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100mm T라고 불리는 그 두께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 단순한 이제 열 관리율에 대한 열장을 계산한 계산값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장기 단열 성능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변화율이 있다면 저희가 이 안전율을 미리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10년, 20년 뒤에는 지속적인 이제 열이 새어 들어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겠죠. 더 많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을 입증해야 될 뿐 아니라 세이프티 팩터를 반영하는 요소로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소재들, 경질 소재들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열 그 두께를 적용할 때는 세이프티 팩터로 보통 50%, 30% 이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LX하우시스는 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고 그 두께가 얇아진 만큼 더 많은 공간들을 창출할 수 있겠죠. 사실 뭐 건축물을 짓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성능이 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이 건물의 성능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한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장기 단열 성능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인데요. 건식공법을 선택하는 이유, 보관품의 위생성입니다. 뭐 최근에 뭐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가 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냉장 식품, 냉동 식품이 바로바로 새벽이면 배달되는 시스템이고 이 시장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관품의 위생성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열 공법들은 그 화재 안정성을 부여하거나 혹은 발포 방식으로 인해서 미세 기공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습기가 많은 좋은 물류센터의 건축 과정에서 습기가 이제 표면에 달라붙거나 그 부분에 이제 그 세균, 예. 곰팡이들이 생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신선식품 또 특히나 이제 뭐 어류 등을 보관할 때는 네. 별도의 포장보다는 열려있는 오픈박스 상태로 네. 이제 렉 단위에서 보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분진이나 균에 대한 노출이 일어나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존 방열공법 표면을 보면 이 곰팡이라든가 이런 분진 네.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사실 곰팡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습기가 많다 보니까 단열에 이 곰팡이가 붙어서 계속 서식을 하면서 점점 이제 곰팡이가 서식처가 되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방열제 표면, 네. 단열재 표면이나 네. 혹은 단열재 자체 소재가 네. 이런 위생 성능을 가지고 있고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보관품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 위생성의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결로를 방지하고 항균과 항곰팡이 성능으로 이제 보관품 무게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표면에 구성되어 있는 이 고무 발포 단열재는 마이크로벤이라고 불리는 네. 소재 자체. 아, 이 소재가 지금 마이크로벤이라는 소재입니까? 예, 마이크로벤이라는 그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증을 항균, 항곰팡이에 대한 아, 예. 예,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균의 생장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고무 발포 단열재는 아주 고성능의 방습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재 자체가 습기를 머금는 일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습기를 기준으로 네. 생장하는 세균이나 곰팡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아무래도 좀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항균이라든가 항곰팡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이제 유지 보수하고 관련된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이미 지어진 이런 건축물이나 또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물류창고라든가 뭐 공장 같은 경우에 유지나 하자가 문제가 있을 때 새로 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 공법으로는 보수가 어렵습니까? 기존 그 방열공법의 경우에 설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진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충진제를 사용해서 하는 보수 방법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네. 전체적인 오버홀 차원이나 부분 보수가 일어나려면은 그 분진으로 인한 그 품질 저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관품들을 일정량 이상 예. 이동시키고 예. 혹은 또 가동을 중단해야 되고 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냉장고를 끄고 그 냉장고 안에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보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드러내고 그러려면 이제 공장도 중단해야 되고 물건도 다 빼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냉장고에 어떤 냉기가 새고 있는 문제가 생겼다, 네. 문이 잘 닫히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계속 이제 새는 거죠, 이제. 네, 계속 새고 있으니 이제 네. 냉장고 안에 보관품들을 다 빼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럼 보관되어 있는 음식들이나 네. 내용물들이 예. 이제 변질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따르고 그와 비교해서 지금 건식 방열 공법의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공간 정도가 부여된다면은 해당하는 부위 혹은 일정 벽면의 라인을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저렇게 교체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교체 시공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단열재를 잘라가지고 이제 부착하는 부분 또 이렇게 보수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식공법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유지 보수라든가 추가 방해할 필요할 때 보관자재 이동 및 영업일 손실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공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여 냉동 또 냉장실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네. 냉장실을 냉동실로 전환하거나 네, 네, 네. 영하 20에서 25도 운영하던 냉동실을 초저온실로 뭐 영하 40도, 70도로 바꿔야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더 두꺼운 방열층이 다시 요구가 될 텐데 네. 이런 변화 요소에서도 크게 이제 영업일 손실 없이 추가 방열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덧댐 시공도 가능한 상황으로 덧댐도 보시면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건축물 가치 상승인데요. 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녹색 건축 인증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가장 또 문제가 되고 또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그 친환경 녹색 건축 인증 중에서 국내에서는 네. G-SEED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G-SEED. 예. 해외에서는 이제 리드라고 불리는 또 인증이 있겠고요. 예, 예, 예.
지금 적용되고 있는 소재에서 그 패널폼 보드 같은 경우는 GCD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무 발포 단열재의 경우는 이제 리드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그 정원물류 센터들이 꼭 녹색 건축을 따라야 되거나 네. 혹은 이런 인증이 요구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네.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상업 건축물이나 또 혹은 저희가 공동 건축물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네. 녹색 건축에 대한 내용들, 또 네. 에너지 효율, 네. 뭐 뱀스라고 불리는 내용들까지 이렇게 건축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만 하는데 네. 추후에 지금 에너지 고소비 건축물에 해당하는 저온물류 센터들은 아마 추후에 에너지 관리에 대한 주요 대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뭐 GCD 이런 친환경 인증뿐 아니라 네. 그다음에 FM 인증과 같은 화재 안전성에 대한 실물 화재에 대한 이런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 인증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 그 화재 보험 그 요율을 할인할 수 있는 네. 할인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시험 성적서하고 타인증 자료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공사하고 준공 낼 때 기타 이런 시험 성적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제출하거든요. 화재 안전 성적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리드에 관련된 인증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KS 규격이라든가 네. 그런 품질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소재들로 입증되어 있는 소재들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화재 안전 성적서에 있어서도 그 각각의 그 준불연 성능뿐 아니라 이렇게 복합 성능도 네. 두 개 층을 구성했을 때도 이렇게 준불연 성능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FM 인증서도 네. 가지고 있고 리드, 뭐 그린가드와 같은 이런 인증서들도 고무발포 단열재는 가지고 있고 또 유관에서 이 시스템 건식 방열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본 내용은 이제 현장에 직접 설치되어 있는 그 패널폼 보드 위에 고무발포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할 소방서의 소방관께서 입회하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토치로 발화 시험을 해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인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다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샘플을 만들어서 시험 성적서를 받았는지 네. 또 입증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게 됐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유기계 단열재들이나 그 소재들이 이 화재에 대해서 적절한 난연 성능을 가지더라도 특유의 그 연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이 시험을 진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탄화가 되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연기가 지금 거의 없네요. 지금 보니까요. 연기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자극적인 냄새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야, 예. 굉장히 뭐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더라도 마치 이제 저희가 고깃집에서 수채 불을 붙였는데 점점 백화가 일어나는 그 백탄이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마무리가 되는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식공법 선택하는 이유 공사비 절감인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시간과 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예가를 좀 가져오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시공자 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에서 어떤 절감 요인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방법 건축법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소재 자체가 준불연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요구되는 방습에 대한 요소들이나 또 마감에 대한 요소들을 모두 반영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비의 상승이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또 최근에 이제 소재 가격의 상승, 또 노임의 상승,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동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준불연 성능을 발휘하면서 고성능의 방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샌드위치 패널 공법, 또 폼 스프레이 공법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건식 방열 공법의 설계 예가는 대략 10만 원 선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mm 정도 두께의 패널폼 보드와 100T의 이제 BF 보드. 그 위에 19mm의 고무발포 단열재를 결합해서 시공했을 때 지금 설계 예가로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뭐 작게는 10에서 한 20%까지 절감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실제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뭐 터무니없이 뭐 엄청나게 비싼 공사비가 아니라면 사실 장기적인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좋고 나중에 유지 관리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좋은 제품을 제대로 된 제품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고 유지 관리할 때 일반적인 건축물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공사비가 쌀 수도 있지만 나중 보면은 그 싼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타 제품하고 비교해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설계에 관련된 도면을 가지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설계 상세인데요.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벽체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나 콘크리트로 구성이 돼 있고,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방습이 처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외부 상온 창고 공간, 뭐 네. 15에서 25도 정도 구간, 그다음에 네. 내부는 이제 냉동실로 영하 25도로 조금 더 저온인 구간을 부여했을 때 네. 패널을 구성하거나 이제 콘크리트를 구성해 있는 그 벽체의 시형강 구조물 그 위에 패널폼이 일차적으로 네. 이런 네. 형태를 가지고 네. 모두 덮어주게 됩니다. 모두 다 덮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고무발포 단열재가 얇게 추가로 덮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 이때 네. 고무발포 단열재는 화학적 용착으로 이음매가 없는 시공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네. 완전하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도면을 보면 이제 콘크리트 구조고, 만약에 이제 계단실 같은 경우는 16도, 냉동실이 영하 25도일 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단열재 붙이고 바깥에 이제 고무발포재를 붙이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한다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온물류센터에서의 냉동실이 단순히 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관 품목의 유입 혹은 반출이 일어날 때 도어가 열리게 되면 습기가 이제 안개를 만들면서 안으로 네. 유입되는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니트 쿨러라고 해서 차가운 바람을 불어내주는 네. 그 기기 쪽으로 그 응축이 일어나면서 습기를 모아서 재상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만약 시형강 부분이 드러나 있다면은 그 공간에서 차가운 기운을 상대적으로 표면에서 보다 차갑게 유지를 하게 되는 구간이 됩니다. 몇몇 그 저온물류센터 최근에 지어진 곳 중에서 시형강 부위를 방열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의 경우는 상당한 결로가 거기 발생하면서 방습을 위해서 방청을 위해서 미리 칠해 두었던 페인트층이 다 박리가 일어나고 벗겨지는 거죠. 구조물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녹슬고 막 이제. 예, 바로 녹슬고 부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잘 덮어주는 것 아주 중요한 요소겠습니다. 사실 뭐 일반 건축물을 할 때도 이런 뭐 녹피는 거라든가 또 물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여기는 뭐 이제 냉장이면은 뭐 습기가 항상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물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철이라든가 골조 부분이 다 그냥 부식되고 녹슬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요 설계 상세에서 이제 층간, 이런 간접 천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앞서 보여드린 도면은 이게 단면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가 냉동실이고 아래쪽은 작업장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층간에서 작업장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상온 혹은 쿨링 존 정도 수준의 온도라고 봤을 때 네. 냉동실이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습기가 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고성능 고무 발포 단열재는 고성능 방습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부 천장에 먼저 형성을 해주게 되면 아, 여기 하부 천장에 먼저 해상을 하네요. 네,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습기 유입을 이음이 없이 막을 수 있으면서도 예. 일부 단열 성능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이제 상부층에서 하부층으로 향하는 콘크리트와 또 하부 슬라브, 상부 슬라브 사이에 있는 거기에 이제 중단열로 이제 패널폼 보드를 형성해 주게 되면은 상부의 냉기가 이제 아래쪽으로 새지 않겠죠. 하부 쪽 작업장에서 열기가 위쪽으로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런 복합층을 구성했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콘크리트 레벨로 인해서 이렇게 중단열층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부에서 천장을 바라봤을 때의 슬라브 천장 방향으로 패널폼 보드가 먼저 부착되고 그 바깥으로 고무층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상 건축에서는 이제 중단열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닥 슬라브가 있고 그 아래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무발포재를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중단열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위아래에서 다 콘크리트 골조로 잡고 네. 또 아래쪽에서는 또 고무발포제로 한 번 더 스키를 막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법적으로 봤을 때는 천장을 향해서 방열을 적용하는 것은 네. 보다 많은 시간과 방열 설치에 노력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천장 형성에 있는 상부 슬라브는 위층에서 봤을 땐 바닥이니까 네네. 바닥 쪽으로 이제 방열층을 구성하는 중단열이 아주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최근에는 네. 중단열을 적용하고 있는 네. 물류센터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중단열로 해서 조금 더 에너지 손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 조금 왼쪽하고 좀 다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지표면 위에 이제 저온 창고가 설치되는 경우인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널폼 보드 단열재는 이제 건축에서 요구되고 있는 네. 적절한 압축 강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중단열의 형태, 또 하부에 터핑 콘크리트의 하부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단열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무 단열재의 경우는 재질 자체가 고무에 해당하는 연질이기 때문에 네. 바닥에 적용했을 때 토핑 콘크리트가 올라가면 자칫하면 이제 눌림에 대한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저희가 네. 바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저온 창고가 그 중단열 혹은 바닥층을 구성할 때는 네. 가급적 온도 편차에 따라서 이제 엇갈림 시공을 하고 네. 반드시 습기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습층을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는 거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신공법 신자재 이 콜드체인 물류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렸는데 사실 또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사무 SNC코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설계 검토라든가 이런 자문을 좀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뭐 쭉 설명을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신공법을 소개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또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또 이런 그 후기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한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언제나 낯선 환경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도전하는 자세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것이 좀 낯설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영상을 보시고 주위에 연락을 주신다면은 더 많은 자료와 또 설명으로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제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법을 사용해 본 그 시공자나 또 감리자나 또 시행자 같은 경우에 좀 좋은 평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존 공법들의 유지 관리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신공법이고 또 근식 공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이 깨끗하고 또 이런 하자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한 사례만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대형 저온 물류센터 일개소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설치 완료하고 한 3년 반의 시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초 적용됐던 현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열화상 카메라 등을 대동해서 열겨 부위가 추후에 발생을 하는지 또 뭐 표면상의 변질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변질이 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것들은 저희가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한 분기 단위의 관찰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에서 이제 막바지 많이 쫓겼던 현장들이었다 보니 감리단, 그다음에 시공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서 적용해서 이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아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만족감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 후에도 이제 그 현장들을 같이 방문해서 보셨던 뭐 설계 감리 또 시공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쉬운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씩 적용해 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저도 게스트를 모시고도 하다 보니까 좀 색다르게 영상을 좀 촬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신공법 신사재 이런 부분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또 같은 종류의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이 제품을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유지관리, 하자 부분, 그리고 장기간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우수한 성능이 있는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우리 정재환 대표님 사업 번창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며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